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6회 전산세무 1급 법인조정 예상 문제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측기를 먼저 돌려서 예측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빠르게 그 부분을 저희 교재에서 빨리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까지나 뭐 예측이니까 예측치를 활용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 124회에 찍은 게 거의 다 나와 버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125회는 또 예상 문제가 많이 빗나갔네요. 절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못 돼드리지 않았나 아쉬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AI가 잘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번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기업업무 추진비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는 여기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랑 같이 가지 않나. 그 다음에 가산세액 계산서가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랑 조정 후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했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법인세 과세표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요. 어차피 영상은 잠깐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되니까 이 예상 문제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정리본을 그대로 빨리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서부터 조금 살펴보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일단 한도 초과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되고, 다음 연도에 가서 부족하게 되면 그걸 송금 추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해의 입장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정자산 등록하실 때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유예에 쓰는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단기 자본적 지출액의 즉시상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외 대상 600만 원 미만이거나 5%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누계액 있으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기분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명세서 잔액으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보 발생된 거니까 전기분이니까 무조건 단기에는 유보 감소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은 우리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서 금액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상각 부인액, 추인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액 나오면 우리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처리하시면 되겠고,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나오게 되면 그때는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산입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의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보시면, 일단 명세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당금 설정하는 게 모두 다 세법 기본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된다. 정확한 매출 채권의 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손 처리를 했을 땐 우리가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는 시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인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 부도는 6개월 경과했을 경우에 반드시 1,000원은 비만금액으로 남겨주셔야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부도 후 6개월 경과됐다. 그럼 원래는 시인인데 1,000원은 반드시 부인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 송금 산입으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기초분, 전기분 한도 초과는 반드시 다 유보 감소 처리를 하게 될 거고, 단기의 한도 초과분은 우리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인데 한도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만 원 이하는 적격 증빙 없어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이 되고, 초과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는 증빙이 없어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장부상에 전체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체 금액이 있으면 그 중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사적경비로 우리가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시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분, 그러니까 적격증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적격증빙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고, 신용카드 미사용은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적격증빙 인정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한도 초과 부분도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풀이 순서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원래 원칙대로 풀이를 하시게 되면 세액조정 계산서는 우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 제외가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풀이 순서는 원칙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기본적인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금까지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을 작성을 하든 아니면 3번을 작성을 하든 문제에서 주어진 것대로, 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2번에다 작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번에 작성을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3번에 작성을 하게 되죠. 3번에 작성을 하게 되고, 각각 명세서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번째에 있는 당기공제 및 2월액 계산에서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면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뒤에로 불러와지게 돼요. 뒤에로 불러와지게 되니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각 4가지 종류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서식에서 작성했던 걸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얘를 다시 저장. 그리고 나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다 불러와집니다. 다 불러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정감, 그런데 세액공제에 조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의 통합세액공제,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에 여기 121번 3번에 여기 당기공제 및 2월액 계산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에 121번에 미공제세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다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시게 되면 발생액하고 공제세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분까지가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원래는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금액이 자동으로 오게 돼요. 대신에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수기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대신에 나머지를 다시 수기로 다시 입력을 모두 해 주셔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에 맞게끔 서식을 작성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산세액 계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산세액 계산서는 그냥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는 2%,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은 지급 명세서 별로 3개월 이내이면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간이지급 명세서, 또 공제율,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 모두 암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사항도 마찬가지 1개월 이내면 50% 감면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는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납 세액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액 계산서까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저희 유튜브 채널, 네, 오늘 저희는 3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시고, 올해 저는 5만 명이 목표인데, 네, 일단 4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법인 조정 묶어놨죠. 그렇죠? 각 회차별로 동일한 명세서를 반복적으로 풀으실 수 있게끔 묶어놨으니까 지금 이제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만 또 묶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 뭐 대송 충당금 및 대송금도,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도 이렇게 해서 각각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지금 뭐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백데이터 묶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전산 세무 1급은 지난 123회까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관 번호, 수험 번호 이런 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서 백데이터 묶음 압축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회사 코드 번호는 조금 간단합니다. 회사 코드 번호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예제가 108회잖아요. 그렇죠? 108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계 1급이니까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1081이라고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108회 법인 조정 문제를 풀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80 하시게 되면 전표, 부가세 부속서류, 원천징수 문제를 풀을 수 있고, 그래서 각 회차에 뒤에 숫자 1을 붙여주시면 그게 회사 코드 번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23회다. 123회면 회사 코드 번호를 몇 번으로 바꾸면 돼요? 1, 2, 3, 1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니까 회사도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문제 풀어주시고, 저희 카페에 요즘에 뭐 질문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문제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예상 문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높아심에 외화하고 성급 비용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셔야 또 우리 셀파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